스토리처럼 작은 이야기 같이 들으자. 작은 마을, 가을빛이 물든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준호는 12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의 눈빛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깊은 슬픔이 서려 있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석 달 전 마을을 휩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의 그림자라 불렸어요. 한 번 걸리면 며칠 안에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준호네 집은 원래도 가난했는데 아버지마저 잃고 나니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도와주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더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어린 몸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마을 아이들은 준호를 피했습니다. 저 집에 역병이 돌았다던데 가까이 가면 우리도 병에 걸릴 거야 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은 탓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석 달이나 지났고 준호나 어머니나 아무런 병의 징후가 없었지만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늘 준호를 무릎에 앉히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준호는 꿈과 희망을 키워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적막하고 어머니는 늘 한숨만 쉬시고 친구들은 자신을 멀리했어요. 준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준호는 혼자서 마을 뒷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품삯 일을 나가신 동안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쓸쓸해서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오래된 사당나무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수백 년은 된 듯한 거대한 나무였는데 가지마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오래전부터 쌓여온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나무 밑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지금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무언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나무뿌리 사이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신비롭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준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은 아주 작고 매끄러웠는데 신기하게도 여자아이의 얼굴 같은 모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조각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던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혼자 있니? 나랑 같이 놀래? 맑고 예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누구야? 어디에 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안의 돌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두근거림이 아니라 뭔가 기대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돌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돌을 베개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눈을 뜨자 창가에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준호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참 예뻤지만 어딘지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 어제 나랑 놀자고 했던 아이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이에게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너 누구야?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어? 나는 소리야. 그리고 나는 좀 특별한 아이라고 할까? 소리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정말 맑고 예뻤습니다. 특별하다니? 비밀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그보다 오늘 뭐 하고 놀까? 그렇게 준호와 소리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는 어느 때고 준호가 부르면 나타났어요. 준호가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소리는 준호가 몰랐던 재미있는 놀이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슬치기, 숨바꼭질, 술래잡기. 비록 다른 아이들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소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소리는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 별들의 이야기, 꽃들이 나누는 대화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준호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처음으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야, 너는 어디서 왔어? 부모님은 어디 계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궁금한 것이 많았거든요. 소리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랑 똑같네. 나도 아버지를 잃었거든. 정말? 그럼 우린 정말 친구가 될 수 있겠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전엔 늘 시무룩하고 조용했던 준호가 요즘엔 혼자서 웃기도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마을의 무당인 할머니가 준호의 모습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아이, 뭔가 이상해 보이는군. 혹시 무엇에 홀린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소리와 함께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이리 와 보렴. 할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이야, 너 요즘 누구와 함께 지내니? 네? 그냥 친구랑요. 친구. 어떤 친구 말이냐? 마을에선 내가 혼자 노는 모습만 봤는데. 준호는 당황했어요. 소리는 분명히 자신 옆에 서 있었는데 할머니는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준호의 주머니에서 빛나는 돌을 발견하셨어요. 그건 어디서 구했니? 사당나무 아래서 주웠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졌습니다. 아이야, 그건 위험한 물건이야. 그 돌은 오래전 역병으로 죽은 아이의 넋이 깃든 돌일 게다. 네? 오래 곁에 두면 너까지 저승으로 데려갈지도 몰라. 당장 버려야 한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에서 돌을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필사적으로 돌을 감쌌어요. 안 돼요. 이건 제 친구예요. 친구, 아이야, 그건 이미 죽은 아이야. 한 사람과 죽은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단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소리가 나타났을 때 준호는 물었어요. 소리야, 할머니 말이 맞아?
너 정말 죽은 아이야? 소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나를 데려갈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그때 준호는 손 안의 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소리의 모습이 전보다 흐릿해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야, 너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소리의 목소리는 전보다 약해져 있었어요. 며칠 후 소리는 준호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 그래, 들을게. 소리는 사당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1년 전에 죽었어. 너희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말이야.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응, 나도 너처럼 가난한 집 아이였어.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더니 며칠 만에 숨을 거뒀지. 그때 내 나이 11살이었어. 소리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어.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전염될까봐 무서워했거든. 결국 나는 이 산 어딘가에 쓸쓸히 묻혔어. 그래서 응. 그래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어.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거든. 그리고 너무 외로웠어. 준호는 소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리의 손은 차가웠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잃었어. 나도 외롭고 무서웠어. 맞아. 우린 비슷해. 그래서 처음 널 봤을 때 반가웠어. 너도 나처럼 외롭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그럼 우린 정말 친구야. 영원히.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을 나눈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때로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기도 했고, 나타나더라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소리야, 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것 같아. 어느 날 소리는 준호에게 부탁했어요. 준호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 말해. 내 부모님을 찾아가 줄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데? 마을 건너편. 내가 근처에 작은 오두막이 있어. 거기 계실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꼭 전해드릴게. 고마워. 준호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그날 밤 소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준호야. 나 이제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아. 뭐라고? 힘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아, 내일이면 안 돼. 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나는 떠나더라도 너는 계속 살아가야 해. 그리고 기억해줘. 우리가 함께했던 이 소중한 시간들을. 다음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소리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건너편 냇가
근처의 작은 오두막은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집은 매우 낡고 초라했지만 작은 텃밭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문을 두드리자 기침 소리와 함께 중년의 아저씨가 나왔어요. 누구냐? 저 소리에 대해서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아저씨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소리. 우리 딸 말이냐? 너 어디서 그 이름을? 그때 오두막 안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얼굴이 야위고 눈이 퀭하니 빠져 있었지만 소리와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리가 어쨌다고?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리가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요. 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아이야! 우리 딸은 1년 전에 죽었단다. 내가 뭘 알겠니? 정말이에요. 소리는 11살이었고 역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준호의 주머니 속 돌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돌에서 소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소리야. 우리 딸 소리야. 어머니, 아버지, 많이 그리웠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미안해요. 아니야. 소리야. 미안한 건 우리야.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리의 환영이 눈부신 빛과 함께 세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준호야. 소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준호 덕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소리는 부모님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준호처럼 좋은 친구도 만났어요. 그리고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이제 외롭지 않아. 그리고 너도 기억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준호의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제 안녕. 내 소중한 친구야. 소리의 환영이 눈물처럼 아름다운 빛으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 빛들은 마치 반딧불이처럼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계절은 분명 가을이었는데 사당나무에 갑자기 하얀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벚꽃처럼 아름다운 하얀 꽃들이 나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리의 부모님도 달려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세 사람은 모두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마침내 평안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늘에서 소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어요. 모두 고마워요. 이제 정말 안녕. 소리가 떠난 후 마을은 다시 잔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당나무의 하얀 꽃들은 며칠 동안 피어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가난했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와 함께한 그 소중한 시간들이 준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준호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있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그것들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소리가 말했듯이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도 준호의 변화를 느끼셨어요. 준호야,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네, 어머니.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어떤 친구인데?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준호는 이제 매일 아침 사당나무 앞에 가서 소리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비록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소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리야,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어머니가 웃으셨거든.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소리의 부모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두 분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셨습니다. 준호야, 자주 와주는구나. 네, 소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소리의 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준호야. 내 덕분에 우리 딸을 제대로 보낼 수 있었어. 아니에요. 소리가 저에게 더 많은 걸 주었어요. 그때부터 준호는 소리의 부모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소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준호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마을에 첫눈이 내린 날,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사당나무를 찾았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내가 매일 오는 곳이구나. 네, 어머니. 여기서 정말 소중한 친구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준호의 말을 자세히 듣지는 않으셨지만 아들이 이곳에서 위안을 찾는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그래, 좋은 곳이구나. 앞으로도 자주 오너라. 그날 밤,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늘나라에서 다른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때 바람에 실려 아주 희미하게 소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열었어요. 소리야,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새해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13살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준호는 사당나무 앞에서 차례를 지냈어요. 아버지와 소리 그리고 마을에서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소리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절을 올리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준호는 두 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와 소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아들. 준호야, 정말 의젓해졌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의 봄이 왔습니다. 사당나무에는 평범한 새잎들이 돋아났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새잎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소리에게 배운 놀이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 외로워하는 아이들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어?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글쎄, 나도 외로웠던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봐. 외로운 마음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럼 이제는 외롭지 않아?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이제는 외롭지 않아. 나는 혼자가 아니거든.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준호가 밝아지니까 어머니도 덩달아 기운을 차리신 거였어요. 이제는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고 가끔은 아버지 이야기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정말요? 그럼 너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마음씨가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것까지 똑같아. 준호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너무 기뻤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소리를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준호는 특별히 사당나무 앞에 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소리야, 우리가 만난 지 오늘로 1년이야. 정말 빨랐던 것 같아.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춤을 추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 그때 나뭇가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았어요. 하얀 새였는데 준호를 바라보며 예쁘게 지저귀습니다. 혹시 소리야? 새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 모습이 마치 소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소리는 이제 정말 평안한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소리와, 그리고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장면에서 준호는 사당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절이었어요. 소리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절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나무에서 꽃잎 같은 것들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가을인데 벚꽃잎처럼 하얀 것들이 춤추듯 날아다녔어요. 그 꽃잎들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소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기쁜 웃음소리였어요. 준호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소리야, 정말 고마웠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이제 정말 자유롭구나. 해질녘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따뜻한 집안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다 왔니? 네, 친구한테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사당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는 꿈속에서 준호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자랐구나.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의젓해졌어. 아버지, 힘들었지. 하지만 잘 견뎌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꿈에서 깬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소리야.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지. 바람이 준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남겨준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당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